한동훈 댓글팀, 소위 여론조성팀이 폭로되어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댓글팀 논란은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냈던 문자에서 처음 드러났고 장해찬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장해찬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건데요. 이 팀이 직접 자신에게 많은 요청을 했고 자신이 동반 수행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직접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팀이 있었고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을 고소하라고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동훈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소고발을 죽먹듯 하던 한동훈이 내부 고발자 장해찬을 고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발하지 않는다면 여론조성팀을 인정하는 꼴이라 의혹은 점점 확대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법무부 재직 때부터 벌어진 일이었다면 공적 조직과 예산을 사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총선 기간에도 활용했다면 중대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촉발한 김건희의 댓글팀은 없었는지 이쪽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국민의힘 기조국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사실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국민기자단 이름으로 운영된 유튜브 채널과 한동훈 후보를 간판으로 내세운 채널도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여론조성팀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 댓글팀이 한동훈을 정치적으로 띄우기 위해 활약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깊어지고 있네요. 박은정 의원은 MBC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김종배 시사평론가와의 대담에서 진행자가 사실 국민기자단 문제는 그 전에도 있었고 당시 민주당은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색깔이 뚜렷한 내용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법무부는 그것은 개인 차원의 SNS 활동이고 법무보고와는 상관이 없다는 해명을 했었다면서 지금 황운하 의원의 문제 제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의혹은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으로 법무부 예산으로 댓글팀이 운영되고 지원이 됐다면 매우 심각한 국고 손실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만일 총선 기간 중에도 팀이 운영이 됐다면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행자가 법무부 국민기자단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를 묻자 국민기자단 자체는 법무정책을 홍보하는 활동의 일환이라 문제는 없는데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인 지원을 위해 사설 댓글팀처럼 있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국민기자단이 부적절하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법무부가 뭔가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어물쩍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법에 당연히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가 이준석이 이 내용을 유력 인사로부터 들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수사 대상인지를 묻자 박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신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담아서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이라며 댓글팀이 함부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면 사회 여론을 왜곡시키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댓글팀 의심 계정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계정에서 작성한 약 6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오탈자까지 같은 댓글이 502개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의심 계정들은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지지 댓글 작성, 네거티브 대응, 정적에 대한 공격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조땡땡 계정은 현재까지 무려 1만 8천여 개의 댓글을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양 의원은 댓글 내용의 방향성이 매우 유사하고 댓글이 초단위, 분단위로 작성된 것을 보아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 혹은 통제 속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계정에서는 계정이나 과거 댓글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한동훈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는데요. 혹시 뻥카 아닌가요? 재무덤 자기가 파는 것 같은데요. 결국 한동훈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 같네요. 한편 프레시아는 박세열 칼럼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가장 무도회, 인질 잡은 보수정당을 이제 그만 놓아주길 바란다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글을 실었네요.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은 불만이 있더라도 일단 보스의 뜻을 따른다는 위계질서와 보수 정치의 캐릭터가 있었는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출은 대중과 호흡하고 전략적 사고하는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3년차에 이르러 보수정당은 다시 보수정치의 구태로 돌아갔다고 탄식하고 있네요. 윤석열은 정치 초보자로서 보수정당을 장악하고 당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고 그의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정당은 그의 권력 아래 신음하고 있으며 친윤계 보스들을 통해 당을 통제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강력한 권력을 이용해 당을 운영했으며 이는 보수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윤석열의 정치적 행보는 독립투사 홍범도를 제거하고 이승만의 상징을 이용하여 정치적 입지를 다졌으나 실제로는 이념적 혼란과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정당은 윤석열의 무능함과 그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졌었고 당원들은 윤석열을 더 이상 보스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으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훈의 당대표 적합도는 높아졌으나 그는 여전히 보수정당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윤석열은 보수정당의 손님으로서 당을 장악했으나 그의 정치적 뿌리는 얕았고 이는 당원들에게도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제 보수정당을 인질에서 풀어줘야 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윤석열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때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 이 발언으로 그가 권력자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거부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직한 신념을 보여주는 인물로 여겨지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요.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이빠른 말로 검찰 권력을 손에 쥐었고 민주진영 편에 선 듯 흉내를 냈지만 당선 이후 정적들과 비판 언론을 무차별적인 압색과 기소로 찍어 누르면서 손내가 드러난 것 같은데요. 그의 꿈은 돌연변이 검찰 쿠데타 정권 창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소위 수박들의 흔들기로 개혁에 대한 절실함과 투쟁력을 상실했고 당내 계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선에서 가장 유력했던 이재명 후보를 스스로 짓밟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오로지 대선에서 이길 욕심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용병을 영입하여 자신들이 쌓아온 보수의 정치적 입지를 스스로 내다버렸습니다. 이로써 정치검찰 세력들이 대부분의 국가 권력기관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사법부와 행정부를 아우르는 통제 권력으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끝이 보이는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